자, 안녕하세요. 맥살츠 숙제 가이드입니다. 우선 리스닝 숙제하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닝은요, 첫째 유튜브에서 캠브리지 파일을 검색하셔야 돼요.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건데 캠브리지의 몇 권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파일을 검색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키시고 위에 캠브리지 6 테스트 1을 검색해 볼까요? 그럼 밑에처럼 쭉 뜹니다. 여기서 하나를 받아서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캠브리지 6 테스트 1을 쓰라고 그러면 테스트 1에 10번부터 40번까지 중에서 보통 10문제만 숙제를 내니까 10문제만 끊어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인지 잘 보시고 그 부분만 숙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받아쓰기가 좀 곤란하다, 열을 받는다 싶으면 유튜브 mp3 음원 추출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사이트나 아니면 앱이 뜹니다. 그 뜬 앱이나 아니면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mp3를 추출해서 보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쓰기를 완전히 한 다음에 스크립트를 가지고 고쳐 쓰기를 하셔야 되는데 맥살츠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페 주소는 cafe.naver.com에 맥살츠2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카페는 가입을 하신 다음에 회원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등업을 하셔야 돼요. 등록 회원으로 제가 등업을 해 드려야 리스닝 스크립트나 각종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는 어디서 다운받냐면 수업용 리스닝 스크립트 게시판에서 다운받는데요. 카페에 들어가시면 알츠 자료실이라고 있고요. 거기에 수업용 리스닝 스크립트라고 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리스닝 스크립트 및 정답이라고 뜨죠. 이 리스닝 스크립트 및 정답 부분을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받아 쓰는데 연필로 최대한 받아 쓴 후에 빨간 펜으로 스크립트를 보고 고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친구가 쓴 건데요. 연필로 한번 받아쓰기를 한 게 보이시죠? 몇 번을 받아쓰시든 상관없고, 그리고 짧게 받아쓰셔도 되고 한 단어씩 쓰셔도 되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최대 길이로만 받아쓰기를 하시면 되고, 가끔 이제 한 단어씩 받았어요, 한 문장씩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본인 사실 마음입니다. 본인이 이 정도면 내가 한 번에 받아쓸 수 있겠다 하는 최장의 길이로 받아쓰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다 최대한 몇 번을 들어서 더 이상은 못 알아듣겠다 싶으시면 그때 스크립트를 보시고 지금처럼 빨간 펜으로 고치신 거 보이죠? 그렇게 고쳐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모르는 단어는 그때 찾아서 그리고 해석도 한번 하셔서 그렇게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리딩 숙제 가이드인데요. 자, 리딩 숙제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틀린 문제를 베낀 후에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다로 끝나도록 완전하게 번역을 하시는데 우선 예시를 보시면 지금 8번 문제를 틀려서 문제를 베껴 쓴 게 보이시죠? 거기다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한국어 번역을 할 때는 수년간 고르게 분배되었었다 라고 다자로 끝나게, 동사로 끝이 나게 번역을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렇게 밑에 모르는 단어들을 좀 찾아서 좀 공부를 하시고
리딩 숙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번역하는 거, 그 다음에 단어 학습,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해석한 후에 본문 내용을 베껴 쓰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어로 역시 번역을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틀린 이유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봤던 문제인데요. 여기 본문 내용을 쓴 게 보이시죠? 본문 바디 B에 열째 줄이라고 써놓고 본문 내용을 썼고요. 그 밑에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역시 또한 전통적으로 이전해 왔었다로 해서 끝을 다자로 끝나게 번역을 해주시고 모르는 단어 찾아주시고 최종적으로 틀린 이유라고 보실 건데 틀린 이유를 간략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구구절절하게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왜 틀렸는지 제가 알아볼 수 있으면 되고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라이팅 숙제인데요. 첫째, 반드시 문제를 베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단과 문단 사이는 쓴 줄수만큼 띄웁니다. 무슨 뜻이냐? 자, 지금 보시면 문제를 베껴 쓴 게 보이시죠? 네, in some countries many parents are interested in blah blah 해서 문제를 쭉 베껴 썼죠, 그죠? 베껴 쓰고 서론을 쓴 다음에 쓴 만큼 블랭크를 띄운 게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제가 밑에 코멘트를 답니다. 자, 본문을 쓰고 다시 블랭크,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영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는 영어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 네, 혹은 뭔가 영어가 지금 자기 생각이랑 좀 안 맞다. 그럴 경우에 제가 숙제를 따로 내드리는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숙제를 해오라고 합니다. 문제를 쓰고 서론에 한국어로 자기가 쓸 말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바꿔 쓰기를 하시면 돼요. 즉 한국어로 먼저 쓰고 영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번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한국어를 가린 상태에서 본인이 쓴 영어를 다시 한번 한국어로 번역해서 내셔야 돼요. 좀 귀찮으시겠지만 이게 필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어에서 영어를 바꾸는 걸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써놓은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작업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게 이빨이 안 맞으니까 본인이 한국어로 생각한 걸 영어로 쓰고 맞다고 생각해놓고 그걸 다시 해석해보라고 하면 해석을 못해요. 왜? 영어가 틀렸거든요. 분명히 자기 생각을 영어로 옮겼는데 그 영어를 해석하니까 원래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본인이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내가 한국어를 영어로 옮길 때 이상하게 옮기고 있구나를 본인 스스로 좀 깨달으셔야 돼요. 어쨌든 이 작업을 당분간 하시게 될 거예요. 초반에 영작의 문제가 좀 있으시게 되면 이게 뭐 흔한 일이라서 10명 중에 서너 명까지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귀찮거든요. 이게 귀찮지만 뭐 어쩔 수 없죠. 한국어, 영어, 한국어 순으로 숙제를 좀 해 오셔야 될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한글을 통해서 영어를 검증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 그래프 묘사도 같은 요령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그래프 숙제 보이시면 지금 한국어로 영어로 썼죠, 그죠? 그리고 군데군데 블랭크가 보이죠, 그죠? 블랭크를 좀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쓰고 블랭크, 다시 쓰고 블랭크, 좀 군데군데 블랭크를 띄우시고 지금처럼 문단이 좀 작을 때도 한 줄, 두 줄 정도 블랭크를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피킹 숙제 가야 됩니다. 스피킹 숙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트 2 문제를 냅니다. 파트 1, 2, 3가 있는데요. 파트 1하고 3는 일단은 숙제로 잘 내지는 않습니다.
파트 2 문제를 노트에 쓰신 다음에 답안을 약 15줄 정도로 쓴 뒤에 최대한 암기를 해오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문제를 쓴 게 보이시죠? 그죠? 네, Describe an important plant in your country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What is this plant? How did you first learn about it? And why is it so important? 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한테 주어질 겁니다. 오케이? 주어지면 그에 해당되는 답을 15줄 정도로 써오시면 됩니다. 왜 15줄이냐? 보통 5.0에서 5.5 레벨들이 12줄에서 13줄 정도를 써놓고 그 정도를 덮어놓고 했을 때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를 할 때 6.0 기준 정도로 해서 15줄 정도로 준비를 해두자라는 의도고요. 이렇게 준비를 깔끔하게 해 두셔서 한 30문제 정도 해 두시면 시험 치기 전에 자기가 보고 갈 노트가 생깁니다. 특히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암기를 하시고 군데군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뭐 표현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이런 표현을 했었던가 하고 중간중간에 뒤져보셔서 스피킹 노트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스피킹 숙제는 제출할 필요는 기본적으로 없고요. 단 수업 시간에 작성한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2분 동안 말을 해야 하니까 최대한 암기하고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제가 숙제를 해와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해오신 노트를 자기가 말할 때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스피킹을 하시면 제가 그 노트를 보고 본인의 스피킹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법 및 영작 숙제인데 자 지금까지 한 게 리스닝 숙제, 리딩 숙제, 태스크 1 숙제, 태스크 2 숙제, 스피킹 숙제인데요. 리딩 하나, 리스닝 하나, 스피킹 하나 이렇게 세 권의 노트가 있어야 되고요. 라이팅은 1, 2를 묶어서 2권을 돌리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총 숙제 노트는 5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문법 및 영작 숙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문법 및 영작 숙제는 페이지와 답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거기 영작 숙제를 한국어를 베끼실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게 깔끔하게 하시면 좋긴 한데 어쨌든 숙제를 하는 게 위주이기 때문에 페이지하고 답만 작성하시면 되고 숙제 검사를 문법이나 영작 숙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맥스알츠 네이버 카페에 답안지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또는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영작 문제와 문법 문제를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에 답안지 게시판에 들어가서 태스크 1 영작 문제 그리고 문법 영작 문제 그 문제들의 답안을 보시고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모르겠는 것들을 들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너무 문제가 많아서요. 그래서 문제집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되 답안지 게시판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 총 숙제 노트는 6권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무겁고 저도 확인하러 들고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무겁지 않은 노트로 준비를 해주시고 얇은 노트로 좀 준비를 해서 한 6권 정도 숙제 노트를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숙제 가이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